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소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엄연한 중요한 이 시기에 당권을 잡겠다고 젊은 애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구냐? 이준석. 그는 국회의원조차 몇 번 나가서 떨어진 아입니다. 운이 좋게 유승민이 밀어줘서 유승민 실인가 어딘가 국회에서 인턴을 하러 와서 그게 계기가 돼서 또 유승민의 힘으로, 유승민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그 잘 활용한 유승민. 그래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새누리당이죠. 그때 젊은 사람 그 상징적으로 하나 갖다 놔라 해서 갖다 놓은 게 바로 이준석 아닙니까? 유승민계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 고작 35밖에 안 됐습니다. 35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있고 또 걸어온 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유승민 주동자입니다. 유승민은 탄핵의 주동자라고는, 탄핵을 주동했다는 데 대해서는 절대 이의를 달 사람이 아마 역사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유승민이 탄핵을 주동했습니다. 이 탄핵을 주동해서 바른당으로 가서 이 당을 뿌리치고 가서 이 바른당인가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바른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그 당 자체를, 자기가 있었던 당을 공격을 했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하고 거기에 나가서 대선 후보까지 나왔습니다. 그의 꿈은 대선 후보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홍준표는 자유한국당을 지켰습니다. 홍준표는 25%, 6%를 했지만 유승민은 5%인가 6%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승민계가 지금 드디어 이 당권을 장악하는 바로 그 직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갖다가 세대별을 갖다가 이렇게 조를 짜서 아마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어저께 나경원 의원이 그랬죠. 특정 계파가 지금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또 언론에서는 유승민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유승민계, 이준석, 김웅 당권 레이스에 나서면서 홍준표를 계속해서 견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랬습니다. 홍준표를 견제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유승민이었습니다. 유승민계가 홍준표를 죽이려고 지금 무소속인 홍준표를 죽이기 위해서 김종인과 함께 벌써부터 정치작전을 해왔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진들이 유승민 당을 장악해가지고 대선 후보 노리냐 하면서 이제 화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알았나? 지금 국민의힘이 당권 경쟁이 아니라 계파 논쟁입니다. 계파 경쟁입니다. 유승민계 대 비유승민계. 그렇습니다. 나경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등 영입의 문을 넓히고 빨리 영입시켜야 된다. 이준석하고 김웅은 억지 영입되는 당이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유승민을 모시고 올 텐데 대선 후보로 이런 사람들을 막아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에서 이준석이 각종 여론조사에 1위 오르는 것은 당연하죠. 왜? 얼마나 작전을 했는데요. 네. 그러나 국회의원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2번이나. 1번인가 2번인가 떨어졌죠. 아무것도 그의 경력은 소위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을 임명해 준 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최고위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좋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해도 좋은데 지금 이번이 뭡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소위 플랫폼 정당인 국민의힘이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 지금 이 여권에 산재되어 있는 후보들을 모아서 결국 경선을 치르면서 거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는데 이 어린 사람들 딱 시켜가지고 유승민이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얼마나 소름 돋는 일입니까? 중진그룹의 외부 대선 후보,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 김동연 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또 홍준표 무소속 의원, 이영임농, 또 유승민 자체 스스로가 대선 주자라고 강변하고 있는 유승민. 이렇게 이제 그것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복잡해질 겁니다. 지금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해가지고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대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준석이가 30%로 나오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당권은 당원들의 50%와 또 여론조사 50%로 돼 있기 때문에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이 준석이가 당권을 잡는 경우에는 그날부로 국민의힘은 무너집니다. 다른 정당으로 지금 우파 정당, 새로운 신생 정당들이 꽤 좋은 정당들이 많습니다. 플랫폼이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당 안팎에서는 뭐냐면 튀는 발언만 하는 저 이준석이가 순간 인지도가 높아진 일시적인 효과인데 이걸 또 친여 성향 응답자들이 역선택 거꾸로 선택해가지고 이준석 바람을 일부러 불어넣어가지고 이 당을 갖다가 정권 교체를 무너뜨리라는 그런 야바이적인 그런 의도들이 정치 공작이 있지 않나? 그런 평가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지층 체질이 바뀐 결과라는 해석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 탄핵 정국에서 유승민과 또 이 이준석과 함께 바른정당을 탈당파했어.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탈당을 했던 이 인사들의 신예들이 돌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초선들의 뭐 발랄한 생각이지 무슨 뭐 그럼 초선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왜 당권 도전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은 조용히 입 닫고 있습니다. 촐랑촐랑하는 사람들, 출렁거리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꽉 틀어잡고 있는 사람이 유승민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자, 어저께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에 노련한 노련미를 발휘하고 있는 그 나경원 의원이 특정 계파, 소위 유승민 계파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숟가락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혹시 자기의 미래에 이 젊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아부를 떠는 사람들이 또 가끔 나타납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하태경 같은 경우는 말이죠. 자기가 장본인입니다. 이 탄핵에 유승민계로서 탄핵에 참여해가지고 바른정당 가고 바른미래당 가고 온갖 그거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침 새침 뽑다고 마치 탄핵을 안 왔냐. 하지만 그거는 바로 주동까지 아주 준주동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동은 유승민이고 준주동은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못을 감추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개인 바로 이준석이라든가 김웅 이런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다른 경제후보 캠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승민이가 이준석 김웅을 통해 가지고 당권을 장악한 뒤 당 대선 후보로 직행하려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어저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정 계파들이 당을 점령하고 있으면 윤석열 총장 등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야권 분열의 단초 유승민이를 당권 주자로 만들어서 결국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다면 밖에 외부 있는 사람들하고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권 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뒤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측면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정치 공작의 일환인가 라는 그런 느낌까지 주는 이 김웅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억지로 이들을 영입했다가 당의 내용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벌써 다 야망을 야심을 간접적으로 시도를 표시를 하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또 거기다 여성 한 사람이 또 웃기는 일을 하는 사람 있죠. 김은혜라는 사람. 뭐 신진대 중진 대결 뭐 자기네들이 마치 신진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저 사무엘 올만 교수의 그 청춘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청춘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고 그것은 마음의 한 상태를 얘기한다. 인생의 한 시기 20대, 30대, 40대를 얘기한 게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얘기한다. 청춘의 시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그리고 유연한 무릎 그것이 청춘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전유물이고 상상의 품질이고 정서의 활력이 바로 청춘인 것이지 그런 장밋빛 같은 볼이라든가 스킨, 피부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젊음이 아니다. 청춘이 아닌 것이다. 나왔습니다. 또 사무엘 울만 교수는 이 유명한 청춘에 대한 시를 쓴 분입니다. 안테나가 낮아서 당신의 넋이, 당신의 정신, 영혼이 냉소주의의 눈과 비관주의의 얼음으로 덮여 있을 때 그때는 당신이 아무리 20대 아니라 10대라 하더라도 늙은 것이다. 이미 늙은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안테나가 높아가지고 낙관주의라든가 이 주파수가 높은 그런 주파수를 잡는 한 80세라도 젊은 기상으로 죽을 수 있는 원대한 희망이 있는 훌륭한 분이다. 청춘이다. 이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사무엘 울만 교수의 청춘을 얘기하는가를 보면은 정신 상태가 젊어야 된다. 정신 상태는 피부는 20대인데 마음속은 애 늙은이가 들어가지고 못된 정치공학적 머리라든가 쌍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이미 늙은 상태다. 이런 얘기,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당대표는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낼 게 아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잔뜩 지른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서 정권 교체를 도달해야 되는 바로 이러한 어려운 난제를 품은 당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애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특정 계파가 소위 움직이는 것이다. 바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전기차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은혜라는 갑자기 튀어나온 뭐 아나운서 좀 했다고 말이죠.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대선 축제를 벌일 카니발을 탄다. 노후한 경유차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말은 입은 살아가지고들 참 말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 꼴입니다. 그래서 이 야당이 야당답지 못합니다. 이들이 이 정권하고 어떻게 무엇을 싸웠습니까? 지난 4년 동안에. 그래놓고 와서 이제 와서 뭐 하겠다고? 대통령 하겠다고? 무슨 일을 벌이고
살았냐고. 기염을 토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 정권과 이 헌법소를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울부짖을 때 이들은 과연 어디 있었는가 한번 추적을 해보십시오. 김웅이는, 이준석이는, 유승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은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슨 투쟁을 했습니까? 네, 기가 막힙니다. 이 청춘 사무엘 울만 교수는 이 청춘이라는 시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이분은 옛날에 나치스를 피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일리노이 대학 교수를 하면서 이 청춘이라는 시를 발표했고 그 대학에는 울만관이라는 동상까지 있습니다. 청춘. 그 시대에 90세가 넘어서 도 학교에 나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사무엘 울만 교수의 청춘. 맨 처음 단원과 마지막 단원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청춘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한 상태를 얘기한다. 장밋빛 볼따구라든가 붉은 입술이라든가 그런 유연한 무릎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게 청춘이 아니다. 그거는 형식이다 이거예요. 의지, 상상의 품질, 정서의 활력, 이런 인생의 여러 깊은 샘이 솟는 바로 희망을 갖고 있는 강인한 의지의 사람이 진정한 청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테나가 아주 낮아가지고 이상과 꿈이 낮고 당신의 넋이 냉소주의의 눈과 비관주의, 얼음벽에 덮여 있을 때 그때 비록 당신이 나이가 20살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이미 늙었다. 당신의 마음과 정신 상태는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영혼은 썩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안테나가 높아서 낙관주의의 주파를 붙잡는 한 80세라도 젊은 기상으로 죽을 수 있는 희망이 솟는다. 샘솟듯이 솟는다. 바로 영혼이 맑고 영혼이 강해야 그것이 젊음이다. 청춘이다. 이렇게 갈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울만 교수의 청춘을 유승민과 유승민의 개들에게 유승민들의 계보입니다. 독구가 아닌 계보 족보 유승민 개들에게 유승민 계보들에게 이 글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 네, 그것을 한 번씩 읽어보고 마음속에 진정한 젊음을 충전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권교체가 필요한데 정권교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야권 단일화입니다. 경선을 통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제1위를 하고 있는 소위 윤석열 또 홍준표 또 최재형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다 모여서 플랫폼에서 서로 경쟁하고 하면서 투표로 기준점을 잡아서 공통의 N분질로 해서 승리하는 한 분을 밀어나가는 소위 야권 단일화. 이것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인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네, 평안하고 강건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